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윤회 보고서 관련 발언, 신문지상이나 혹은 TV를 통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확인되지 않은 채 비선이나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여 의혹을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만만해를 비롯해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았다. 이런 식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일반 시정잡배가 했다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정말 문제가 많은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개입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수사 개입의 금지선을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결론까지 미리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뭡니까? 증거 수집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미리 결론을 제시해 줌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그 결론에 맞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집권 2년차의 서슬풀은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눈만 깜짝거려도 그 아래에서는 몸살을 앓는 이런 상명하복의 구조 속에서 과연 어떤 검찰이 소신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겠습니까? 앞으로 검찰 인사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두세 번은 더 있습니다. 출세를 포기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변호사하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검사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수사관의 지시와 다름없는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검사 없을 겁니다. 정말 권력이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식함이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만 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든다고 검찰에 대한 이른바 수사 지시를 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주간 보도들을 보면요, 점점 점입가경으로 번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윤회 보고서의 주인공 정윤회 씨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 아무 잘못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수사하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결국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의 조홍천 씨도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치토크에서도 예언했다시피 조선일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홍천 비서관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든다고 얘기했지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사시 출신의, 그리고 좀 불도저 저돌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그 공직기강 비서관 조홍천 씨는 문건 내용 중 사실이 6할 이상, 60% 이상이라고 본다. 나는 워치도그, 즉 감시견이다. 첩보가 맞을 가능성이 6 내지 7할쯤 되면 상부 보고 대상이 된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홍경식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더니 김기춘에게 직접 보고하라 해가지고 직접 보고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박지원 의원도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 그렇게 흩어진 짓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즉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그 행정관을 했던 박무경정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가 됐다고 하면 사실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예단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사태를 바라봐 왔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석진환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본 상황인식이라는 기사를 썼는데요. 제가 소개 하나 해드립니다. 이거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 제대로 잘 분석한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보고서 파문에 대해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든다.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와대 내부 문건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은
박 대통령 역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발언을 뜯어보면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청와대 내부 문서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시중에 뜯어놓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상황들을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시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언급한 대목은 바로 그런 상황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한겨레신문 석진환 기자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보고서 내용이 떠도는 루머라는 결론만 있을 뿐 청와대가 보고서 작성 경위를 파악했는지 여부나 그에 따른 조사 및 사후 처리 등을 어떻게 했는지 등 의혹 해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나 이번 문건 유출 사건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청와대의 대응을 종합해보면 평소 청와대 내부에선 기초 확인도 없이 만든 동향 보고서도 작성돼 공공기록물로 분류되는데 이게 외부로 유출됐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다는 황당한 해명이 된다. 그렇습니다. 황당한 해명인 겁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만든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을 하고 그 찌라시가 유출된 것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찌라시가 공공기록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앞뒤가 맞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가 청와대에서 유출됐는데 잘못을 외부로 돌리는 듯한 남탓 발언 계속 반복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을 겨냥해 세계일보를 겨냥한 겁니다.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을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언론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에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인 만큼 의혹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언론이 몰아간다라면서 불만을 드러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도 쪽팔림을 느껴야 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워낙 강경하고 단정적이어서 수사를 시작한 검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근거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들 혼란 초래, 만난회를 비롯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등 이미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모순된 발언을 내놓았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악의적인 중상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박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초점은 결과적으로 의도적인 문건 유출 사건과 이에 따른 명예훼손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너무 강경하게 나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나가도 너무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발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나 이른바 내시, 황간이라고 불려 십상시라고 불렸던 그 3인방에 대해서 야, 저렇게 감싸고 도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혹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부풀리는 역할밖에 하지 않을 겁니다. 검찰 수사에 지침을 주는 듯한 발언도 문제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한 게 아니냐는 우려, 이런 우려가 청와대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 중 일부라도 사실이 확인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심각한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검찰로 하여금 그 이상 절대로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사도 인간이고 공무원들입니다.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중 하나라도 튀쳐나온다면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입으로 입을 상처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테러를 막은 셈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테러를 막은 셈이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바로 그 문건 작성을 지시했던 조응천 비서관이 오늘 조선일보에서 육성 인터뷰를 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정윤회의 발언들이 사실상 엉터리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사직했을 거라는 그런 추론을 하게 만드는 발언들이 많습니다. 정윤회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4월 달에. 지난 4월이죠. 그런데 쌩까죠. 조응천 비서관.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너 나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첩보 내용이 60% 이상 사실이라고 믿을 때 보고를 한다. 말하자면 박경정이 보고한 그 보고 내용 60% 이상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나 다른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요.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나온 것은 그 보고서의 내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또 물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발언을 인용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일보에서는 정윤회 만나는데 한 번에 7억 원 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정윤회 씨는 이재만이나 기타 청와대 측근 3인방과 전혀 연락한 적이 없더라고 다른 중앙일보 인터뷰였나? 어딘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응천 비서관은 지난 4월에도 이재만으로부터 정윤회 전화 좀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재만은 뭐 어떤 근거로 정윤회 전화 좀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정윤회가 이재만한테 그래가지고 야 내가 조응천이한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다. 전화 좀 받으라고 이 얘기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이 미친놈도 아니고 없는 사실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정윤회가 지난 10년 동안 이 3인방하고 전혀 만난 적도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조응천의 얘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의 이야기. 자기가 만기를 철람하고 있다는 무슨 왕조시대 무슨 왕 같은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불쌍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시몬스트님 저번과의 출장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전동구 홍도동이라고 있네요. 분발하자님, 그리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자강불식님, 그리고 고집쟁이님 저번과의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현곤 조합원의 탐나오렌지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감귤 농사 경력 10년차의 노총각 농사꾼이 정성껏 재배한 감귤을 직접 판매합니다. 노총각 농사꾼이 3명이더라고요.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여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블러처로 판매되는 감귤입니다. 향이 좋고 과즙이 풍부한 신품종 감귤 레드향, 황금향도 있고요. 홈페이지는 탐나오렌지.com, 네이버 다음에서 탐나오렌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주문 가능한데요. 연락처는 010-2827-3917, 010-2827-3917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도 이용해 봤는데요. 광고였습니다. 또 서울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배달도 되고 좋았습니다.
예. 무료 광고하겠습니다. 꼭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서울 남동부, 즉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12월 모임 공지입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하고요. 장소는 방이동의 더 놀부 족발 화덕구이 집이라고 합니다. 문의는 함영균 대표 010-3553-145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팟빵 생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직간접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일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조선일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의 유출만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썼고요. 또 동아일보는 비선 의혹 일축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라는 형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비판을 다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 비판 사설 가운데서 한국일보의 사설 정윤회 문건 대통령은 내용은 눈 감고 유출만 질타한다. 이게 사실 오늘 조간신문 사설들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만은 다소 중도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일보의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웃기는 발언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사흘 만에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이 들어오지만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로 일벌백계 하겠지만 결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없다는 게 발언의 요지인 셈이다. 그러면서 검찰에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 수사가 문건 유출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사설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루머에 불과한 얘기로 치부했다. 청와대가 문건 보도 직후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인 셈이다. 하지만 공직자들에 대한 전방위 감찰활동을 하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그런 문건이 루머나 찌라시 수준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그런 루머나 찌라시 모은 문건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공기록물이라고 자인한 것을 보면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이게 모든 언론들이 다 지적하는 바입니다. 비선 측근들이 국정에 개입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찌라시라고 단정한 근거 역시 석연찮다. 구체적 행위나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는데도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지도 않았다. 다만 당사자들로부터 아니다라는 답변만 듣고 덮었다니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상식.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문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인 겁니다. 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유출자 색출을 강력히 주문하면서도 청와대가 그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점도 유감스럽다. 청와대는 대외비로 분류된 다량의 문서 유출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 이후 수개월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쉬쉬하는 데 급급했다. 누가 어떤 문건을 얼마나 빼돌렸는지조차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 기강이 엉망일 뿐 아니라 보안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문건 유출 사건의 배경입니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 암투의 과정에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정윤회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의 갈등에서 불거졌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박지만 씨 측에서 정 씨와 청와대의 비서 3인방을 견제하기 위해 뒷조사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정 씨 측이 박 씨를 미행했다는 언론 보도, 그리고 10월에 박 씨의 육사 동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갑작스러운 경질, 이런 것들도 결국은 두 사람의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라고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지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누가 문건을 유출했느냐는 것보다 그 이면에 담긴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문고리 3인방이니 비선 권력이니 하는 말이 왜 나오는지,
대통령 동생의 이름이 왜 오르내리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측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 스타일과 소통 능력, 국정 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 스타일과 소통 능력, 국정 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한계. 뭐가 근본적인 한계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야말로 친여 보수 언론들의 이미지 조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 건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 정말 저렇게 수십 년 동안 그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은 채 일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들을 생각하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저도 해봤고요. 단식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광고 듣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분들도 많이 해보셨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게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곽병찬 대기자의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 절대로 박근혜가 들을 수 없는 편지일 겁니다만은 한겨레 신문 온라인판에만 보내는 박근혜에 보내는 편지 벌써 이번에 보니까 83번째 편지더라고요. 무슨 러브레터도 이렇게 많이는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아마 곽병찬 대기자의 이 편지를 만에 하나 읽는다면 열받아서 곽병찬 구속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온라인판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겁니까? 곽병찬 대기자가 보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소개해드립니다. 중학생이면 다 아는 고사 한 편입니다. 중국 진나라 시 황제가 죽자 환관 조고는 태자 부소를 죽이고 덜 떨어진 호해를 황제로 옹립합니다. 그는 호해가 환락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이사 등 원로 중신들을 숙청하고 전권을 장악합니다. 어느 날 조고는 어전 회의에 사슴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를 위해 애써 구한 명마입니다. 농담도 심하시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니. 폐하 틀림없는 말입니다. 공들이 보기에 저게 말이오 사슴이오. 조고는 중신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 앞에서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른바 지록위마의 고사입니다. 환관 조고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다 보니까 이제는 호해, 2세 황제, 호해도 무시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슴을 가져다 놓고 폐하 저거 말입니다. 그랬더니 저게 무슨 말이야 사슴이지 했더니 옆에 있는 중신들에게 이 친구들아 저게 말이야 사슴이야. 당연히 사슴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환관인 조고의 전형에 무서워서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록이마의 고사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작성한 감찰 문건을 놓고 벌이는 일들을 보면 중국의 통일제국 진나라의 몰락기 환관 조고와 황제 호해가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청와대 문건은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횡포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축출을 시도하고 박지만 씨 견제 차원에서 미행을 붙이고 주요 인사와 이권에 개입했다는 따위의 의혹을 감찰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건이 보도되자 청와대 측근들은 지난 28일 세계일보를 고소하면서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도 의뢰합니다. 국정을 농단했다는 문건 내용은 정권가에 떠도는 쓰레기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문건을 유출한 데는 특별한 저희가 있을 터이니 검찰에서 유출 경위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합니다. 문건의 외부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사흘 전 청와대 측근들이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밝혔던 내용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슴을 놓고 말이다 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 말 맞네 라고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곽병창 기자의 편지 계속됩니다. 내용의 실체적 진실 수사도 지시했지만 대통령은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관련자에게 물으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는 말 속에 지침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이미 단 1%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휘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황간 조고가 사슴을 말이라고 얘기하면서 황제인 호해가 그게 어떻게 말이 아니라 사슴이 아니라 말이요 라고 뭐 호해도 두 눈은 달렸을 때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를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얘기하는 신하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관계도 동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금방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조홍천 비서관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밑에 있는 행정관들이 여기저기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면은 최소한 60% 이상은 사실이라고 확인될 때 윗선에 보고한다. 그래서 홍경식이한테 민정수석 비서관한테 보고를 갔더니 김기춘이한테 보고해라 해가지고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는 도저히 사실이 아니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세세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그 박모경정이 미친놈도 아니고 무슨 소설을 이렇게 아주 앞뒤가 딱딱 들어맞도록 쓸 것이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도 합니다. 곽병창 기자 편지는 바로 그런 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건은 공직기강 비서관과 민정수석 비서관을 거쳐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할 일 없이 빈둥대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증권가 풍설이나 주워 모을 리는 없습니다.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아무리 풍설에 현혹되는 인물이라 해도 그런 찌라시나 탐독할 리는 없습니다. 경찰 정보 분야 최고의 엘리트가 취합해온 정보를 비서관이 거르고 수석이 걸러서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그 문건이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현장 취재 기자가 풍설을 모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풍설을 담당 팀장이나 데스크, 더군다나 국장에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본질은 대통령 측근들의 전횡과 권력투쟁 그리고 비리 의혹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사건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뒤바꾸는 걸 보니까 1992년 초원복국집 사건이 떠오릅니다. 김기춘 실장은 당시 이 사건에서도 주역이었습니다. 김기춘은 안기부 분실장에서 교육감까지 부산의 기관장들이 모두 모인 초원복국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에 지면 모두 영도다리에서 뛰어내리자. 결국은 관권 개입을 독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권 선거 공작 사건은 정권과 검찰과 족벌 언론의 합작으로 초원복국집 도청 사건으로 성격이 뒤집어집니다.
검찰은 기관장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회동 내용을 폭로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사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다는 바에 따르면 감찰 문건의 내용은 쓰레기입니다. 단 1%도 맞지 않는다는 유언비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들이 이 쓰레기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정근거를 떠돌건 청와대로 흘러들어왔건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청와대를 거쳐갔다고 쓰레기가 국가기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시중에 다 떠들던 것이니 더더욱 비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또 누가 써준 대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문건을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여지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아니 쓰레기를 버리는데 왜 나라가 혼란해집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앞뒤 분간도 하지 못하는 아예 귀체로에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8푼이 못되는 7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기밀 누설, 국기문란 운운하니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원숭이 수준의 기억력만 있어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캠프에서 저지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왜곡 유출 사건 말입니다. 당신의 참모들은 지난 대선에서 1급 비밀로 규정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냥 유출한 게 아니라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까지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방 한계선 포기를 약속했다는 것이고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고 따진 것입니다. 졸지에 노 대통령과 문 후보는 김정일의 꼬붕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는 것이야말로 정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게다가 그 대화록을 악의적으로 왜곡 편집까지 해가지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김정일의 꼬붕 역할을 한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편집한 그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의 범죄인 겁니다. 대화록 왜곡 유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장본인인 정문원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약속 기소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5일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합니다. 그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전체적인 발언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국민적 알 권리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검찰이 유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청년의 보고서 유출 사건을 어떻게 기소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찰의 이런 기준에 따르면요. 이번 문건 유출은 아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문건의 내용은 풍설에 불과하니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풍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본다면 선의의 제보자에 의한 보도 당연한 일입니다. 대화록 왜곡 유출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니 검찰로서는 참 고민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설사 자기들 생각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그렇게 은맹했으니 또다시 악마의 개교라도 끌어내야 할 겁니다. 국민이야 조삼모사 고사 즉 저공의 원숭이와 같은 존재이겠거니 하고 들이대지 않겠습니까? 지록유마의 고사로 돌아가면 그 환관 조고가 황제인 호해를 능멸하며 전행하는 사이에 전국에서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방의 군대가 함양으로 밀고 올라오자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자영을 새왕제로 옹립합니다. 그러나 제국의 침몰을 막을 수는 없었고 결국 조고도 맞아 되집니다. 곽병찬 대기자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종편 3년,
1일로 출범 3년을 맞습니다. 12월 1일로. 근데 뭐 여기저기서 종편 토론회 하고 있는데요. 진짜 종편 문제 많습니다. 시청률은 처음에 비해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지상파가 형편없으니까 대낮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종편 틀어놓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저질 편파와 함께했던 종편 3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종편 3년 여러분들도 비판의 시각으로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라디오평 오늘 순서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